안녕하세요. 행복학개론 나의 행복 좌우명 제7조 박승리, 임성빈, 허울용입니다. 목차는 1번 박승리, 2번 임성빈, 3번 허울용, 4번 전체 소감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토지행정학과 19학번 박승리입니다. 저는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란 행복의 유용한 수단이자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것을 고요. 그 이유는 본인을 억눌러야 하는 현대사회에 다시 한번 자유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저는 많고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 본인의 자유를 꽤 억누르고 살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자유가 없는 억압된 상태가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제 본인의 자유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존 스튜어트 밀의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라는 문장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본인의 행복만을 생각하고 타인의 기회나 자유를 멋대로 억누르는 사람이 많은데 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현재 저는 타인의 권리와 나의 욕심을 분리하고 경종을 따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랑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며 내 욕심만 챙기는 돼지보다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다 같이 사는 것이 더 나은 길임을 항상 견지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말입니다. 가장 유명하기도 하고 제각기 다양한 행복의 이유가 있는 현재 시대에 완벽하지는 않으나 가장 쉬운 기준의 행복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저는 최대한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다수의 행복을 가져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하여 개인의 욕심보다 한 발짝 떨어져 생각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령 단 한 사람만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동일한 의견이고 그 한 사람이 반대 의견을 갖는다 해도 인류에게는 그 한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할 권리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공리주의적 관점에서도 다수의 행복을 위해 소수의 이야기는 쉽게 묵살합니다. 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최대 다수의 행복을 생각해야 하지만 그것이 다수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님을 견지시킵니다. 실제 저는 최대 다수라는 말에 휩쓸려서 쉽게 소수의 의견을 묵살한 적이 많았는데 앞으로 소수의 이야기도 잘 듣고 좀 더 먼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태도를 견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통상경영학과 19학번 임성빈이라고 합니다. 발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른 첫 번째 문구는 너 자신을 알라 라는 말의 소크라테스였는데요. 소크라테스가 남긴 가장 유명한 말이기도 하고 저에게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던 말인 것 같아서 이 문구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의 상태 같은 경우는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없을 만큼 좀 바쁜 삶을 살고 있는데 이 글을 통해서 앞으로는 저의 휴식 시간과 그리고 저의 앞으로의 삶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고찰해 보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부분을 좀 잘 알아가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소크라테스의 말인데요. 이번에도 가장 적은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라는 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SNS가 굉장히 활발하게 사회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체감하기 쉬운 일이 저는 자본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과시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보이는 것이 전부 정말 진짜라고 믿기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도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말을 보고 나서는 제가 가진 것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풍요롭게 쓸 수 있는 환경인지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아서 이 글을 선정하게 되었고 이 글을 읽고 난 후에 저의 계획은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제가 가진 것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고 거기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예수의 행복론이었는데요. 죄 지은 사람을 처벌하기 전에 너 자신에게도 죄가 없는지 먼저 살펴보라 라는 예수의 말에 좀 감명 깊게 읽었던 글이었습니다. 이걸 선정한 이유는 저도 남들에게 비판을 하거나 저의 생각이 마치 옳다는 듯이 남들을 판단하는 잣대로 사용했던 적이 굉장히 많았던 기억들과 경험이 있었는데요. 이런 기억들에 있어서 이 글을 읽고 난 전과 후로 비교를 해본다면 과연 나는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난할 자격이 있었는지에 대한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아서 좀 마음에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이 글이. 현재 저의 상태는 이 글을 완전하게 제 몸에 체득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 상황이 있어서 사실은 아직 이 말에 실천을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앞으로는 남들에게 어떠한 것을 얘기할 때 혹은 상처를 주는 말이라든지 비난 혹은 가벼운 의견이랄지도 제 자신에게 있어서 그런 말을 책임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천성은 비슷하나 습관에 큰 차이가 만든다 라는 공자의 말씀이었는데요. 저는 천성이 좀 게으른 사람이라 습관이 굉장히 안 좋은 것들이 좀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글을 읽었을 때 선정됐던 이유는 정말 살아보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부분에서 이 글이 굉장히 적합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단 인생에 관해서 뿐만이 아니라 어떤 계획이나 짧은 기간에서의 단기 목표, 장기 목표 같은 것들에 있어서도 습관이 가지는 힘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느꼈는데 이후에 수업을 통해서 이 글을 접했을 때 정말 옛날에 있었던 분이 마치 지금의 제 삶을 보고서는 통찰해 준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서 선정하게 되었고 앞으로의 계획은 작은 습관들부터 고쳐나가면서 앞으로는 좋은 습관들이 많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하나씩 개발해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복지학과 20학번 한호월입니다. 저는 먼저 좌우명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선정 이후 나의 선택, 앞으로 계획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랑받고 싶고 행복해지고 싶다면 먼저 나 자신부터 사랑해보자, 공자 말씀이고요. 첫 번째로 선정 이유는 그 누구보다 자신을 아끼고 사랑해야 행복감을 찾을 수 있는 것에 공감을 했기 때문에 선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나의 선택인데요. 저는 현재 불안한 상태로 행복감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과 조금 와닿기 때문에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앞으로의 계획은 나에 대해서 알아가고 나를 사랑하며 자존감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여 이 글을 선택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늘 행복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자주 변해야 한다, 공자님의 말씀이고요. 여기에 대한 선택 이유는 행복을 자주 변해야 한다는 의미는 행복을 내가 찾아 나가야 한다는 약간 그런 느낌이 저의 가치관과 비슷하여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저의 상태는 행복을 하기에 뭐든지 해보는 자세를 가졌고요. 앞으로의 계획은 앞으로 행복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해보고 변화하는 사람을 되기 위해 노력을 해보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선택한 거는 소소한 행복을 느낄 줄 아는 사람만 진정한 행복이 정의를 한다. 이들은 가족과 행복한 식사, 친구들과 수다, 새벽 산책 같은 곳에서 행복을 느끼고 일상에서 편안함과 안락함을 찾는다. 공자님의 말씀입니다.
선정 이유는 소소한 행복이 진정 행복이라는 부분이 행복을 찾으러 멀리 나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제 생각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와닿고 조금 더 공감이 갈 수 있어서 선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저의 선택을 보면은 바쁜 일상 속에서 반복으로 행복을 찾지 못하였는데요. 여러분들 다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글을 선택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앞으로 주변을 돌아보며 소소한 행복을 찾아보고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음을 감사하며 살아가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저의 좌우명을 살펴보면 인생은 평탄할 수도 있고 골고루 심할 때도 있다. 또 얻은 것이 있으면 잃은 것도 있고 슬플 때가 있으면 기쁠 때도 있다. 공자님의 말씀입니다. 이 글을 보고 저는 우리 인생에서 누구나 있는 일들이고 절대적으로 행복은 있다고 믿고 이겨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절대적으로 행복한 것은 이제 물론 없겠지만은 그래도 조금 더 그 행복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글을 보면 저의 상태를 살펴보면 지금만 생각하면 최저점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이제 3학년 되고 나서 조금 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불행한 감이 없지 않은데 그렇기 때문에 뭔가 조금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런 상태로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계획을 보면 물론 지금도 최저점으로 떨어지고 있으나 항상 나는 최고점을 올라가고 있는 중이며 성장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물론 조금 안 좋을지언정 조금씩 이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극복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복지학과 20학번 한호령입니다. 저는 먼저 좌우명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선정 이유, 나의 선택, 앞으로 계획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랑받고 싶고 행복해지고 싶다면 먼저 나 자신부터 사랑해보자. 공자 말씀이고요. 첫 번째로 선정 이유는 그 누구보다 자신을 아끼고 사랑해야 행복감을 찾을 수 있는 것에 공감을 했기 때문에 선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나의 선택인데요. 저는 현재 불안한 상태로 행복감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과 조금 와닿기 때문에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앞으로의 계획은 나에 대해서 알아가고 나를 사랑하며 자존감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여 이 글을 선택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늘 행복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자주 변해야 한다. 공자님의 말씀이고요. 여기에 대한 선택 이유는 행복을 자주 변해야 한다는 의미는 행복을 내가 찾아 나가야 한다는 약간 그런 느낌이 저의 가치관과 비슷하여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저의 상태는 행복을 하기에 뭐든지 해보는 자세를 가졌고요. 앞으로의 계획은 앞으로 행복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해보고 변화하는 사람을 되기 위해 노력을 해보겠다 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선택한 거는 소소한 행복을 느낄 줄 아는 사람만 진정한 행복이 정의를 안다. 이들은 가족과 행복한 식사, 친구들과 수다, 새벽 산책 같은 곳에서 행복을 느끼고 일상에서 편안함과 안락함을 찾는다. 공자님의 말씀입니다. 선정 이유는 소소한 행복이 진정 행복이라는 부분이 행복을 찾으러 멀리 나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제 생각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와닿고 조금 더 공감이 갈 수 있어서 선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저의 선택을 보면은 바쁜 일상 속에서 반복으로 행복을 찾지 못하였는데요. 여러분들 다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글을 선택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앞으로 주변을 돌아보며 소소한 행복을 찾아보고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음을 감사하며 살아가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저의 좌우명을 살펴보면
이 인생은 평평할 수도 있고 골고루 심을 때도 있다. 또 얻은 것이 있으면 잃은 것도 있고 슬플 때가 있으면 기쁠 때도 있다. 공자님의 말씀입니다. 이 글을 보고 저는 우리 인생에서 누구나 있는 일들이고 절대적으로 행복은 있다고 믿고 이겨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절대적으로 행복한 것은 이제 물론 없겠지만은 그래도 조금 더 그 행복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글을 보면 저의 상태를 살펴보면 지금만 생각하면 최저점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이제 3학년 되고 나서 조금 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불행한 감이 없지 않은데 그렇기 때문에 뭔가 조금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런 상태로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계획을 보면 물론 지금도 최저점으로 떨어지고 있으나 항상 나는 최고점을 올라가고 있는 중이며 성장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물론 조금 안 좋을지언정 조금씩 이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극복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행복에 대한 관점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그중 하나를 선택하긴 했으나 다른 석학들의 행복에 대한 관점도 참고할 수 있어서 생각이 넓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좋았습니다. 저는 이제 곧 졸업을 앞둔 입장에서 곧 사회로 나가게 될 텐데요. 사회로 나가서 일이나 노하우 이런 그런 것들은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복에 있어서 본인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내가 어떨 때 행복감을 느끼는지는 본인이 살면서 경험하고 느끼는 것들이 확실하지 않으면 아무한테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과제를 준비하면서 많은 글귀도 읽고 위로도 받고 삶을 살아가는 데에서 제 가치관에 있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앞으로 좀 더 많이 반복하게 된다면 사회에 나갔을 때는 좀 더 성장된 모습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생겼던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끝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이고 나는 나의 위치에서 잘 해오고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 가고 있고 앞으로 더 나아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많은 글들을 보고 행복이나 그런 부분을 느낄 수 있었고 더 나아가 저의 앞으로의 계획을 있으면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모습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